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과 반쪽 앞에서 주저앉은 한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박수님, 올해 일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젠 사과 반쪽도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겁에 질린 채 사과를 바라보는 어르신. 과일이 무섭다는 말,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건 단지 박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35년간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건 수많은 당뇨 환자들이 과일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과일은 달다. 당은 당뇨에 안 좋다. 그러니 먹지 말라 병원에서도, 방송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저 역시 젊었을 적 한의대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환자들에게도 늘 조심하라고 말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공식엔 빠진 게 있었습니다. 모든 당은 나쁘다는 믿음. 그게 우리를 오랫동안 속여왔던 거죠. 실은 과일을 피한 어르신들이 이상하리만치 같은 증상을 보이더라고요. 변비, 피부 거칠어짐, 입맛 저하.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환자 수가 늘어나고 공통적으로 과일을 완전히 끊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섬뜩했습니다. 설마 과일을 안 먹어서 그런 걸까? 그렇게 의심이 생긴 그때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68세 김영자 어르신. 과일을 본인 입으로 8년째 안 먹어요 라고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블루베리를 권했다죠. 할머니, 이건 몸에 좋아. 한두 알만 드셔봐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조금씩 드셨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이 180에서 130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귀를 의심했어요. 당이 들었다는 블루베리를 먹고 혈당이 떨어졌다니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72세 이순덕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배를 3년간 안 드셨던 분인데 어느 날 우연히 한 조각 드시고 혈당을 재보니 오히려 안정됐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병원에서는 분명히 과일은 당뇨에 안 좋다고 했고 저 역시 그렇게 가르쳐왔는데 실제 현장에선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논문을 찾아 읽고 외국 연구를 뒤지고 환자들과 함께 실험도 해봤습니다. 같은 과일을 다양한 시간대에 먹이고 양을 조절하며 혈당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하나 둘씩 퍼즐이 맞춰졌고 결국엔 깨달았습니다. 과일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먹는 시간, 먹는 양, 먹는 형태.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겁니다. 과일은 본래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산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보물 창고예요. 우리가 두려워했던 건 당이 아니라 당에 대한 오해였던 셈이죠. 예전엔 과일이 지금보다 훨씬 덜 달았습니다. 요즘 과일은 품종 개량을 거치며 달콤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맞지만 완전히 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증거는 학계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19만 명을 20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과일을 꾸준히 먹은 그룹은 당뇨 발병률이 확연히 낮았습니다. 특히 블루베리, 포도, 사과 같은 과일이 눈에 띄었죠. 이건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오해와 무지가 만들어낸 과일 금기령을 우리는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물론 모든 과일이 혈당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일 당뇨에 나쁘다는 절대 명제는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바꿔야 하죠. 과일은 방법만 알면 당뇨의 약보다 좋을 수 있다. 이 말에 고개를 갸웃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믿기 어려워도 괜찮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이야기부터는 믿지 않을 수 없는 사례들로 가득할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시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실 겁니다. 작은 알갱이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혈당을 바꿨는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눌러주세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셨을 때만요. 저는 그 진심을 믿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블루베리입니다. 그 작은 열매 안에 담긴 놀라운 가능성, 곧 보여드릴게요. 블루베리. 솔직히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렇게 작고, 그렇게 평범하게 생긴 과일이 과연 무슨 힘이 있을까? 한 줌 겨우 되는 양으로 혈당이 떨어진다고요?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고 난 뒤로는 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단지 과일이 아니라 작은 자연의 약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처음 이 열매의 힘을 체감하게 해준 분은 71세 김정자 어르신이셨어요. 선생님, 이 작은 알갱이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냥 손녀가 주니까 먹었어요. 그렇게 무심코 드시기 시작한 블루베리.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아침 공복 혈당이 190에서 150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김정자 어르신의 말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냥 맛있어서 먹은 건데 이게 뭐죠? 이상하네요. 여기서 잠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그냥 우연 아니에요? 그날따라 몸 상태가 좋았던 거겠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같은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거기다 과학적 근거까지 더해지면? 우연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되죠.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하버드의 대규모 연구 결과는 그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 발생률이 무려 33% 낮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 유의미한 인과 가능성까지 암시하는 수치였어요. 그 중심에 있는 건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성분이었습니다. 블루베리의 보랏빛,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색소가 체내에서 3가지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첫째, 근육으로 포도당을 끌어당깁니다. 마치 자석처럼요. 둘째, 간에서 새로운 당이 생성되는 걸 막습니다. 즉, 당을 덜 만들게 하죠. 셋째, 췌장을 보호해서 인슐린 분비 기능을 도와줍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떨어지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또 있었습니다. 67세 한만식 어르신이셨어요. 블루베리를 매일 아침 드시는데 어느 날은 혈당이 더 올라간 거예요. 왜일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블루베리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마셨던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형태가 달라지면 효과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이섬유가 파괴되면 혈당 상승 억제 효과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74세 정미자 어르신은 블루베리를 먹을 때마다 장이 편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블루베리 속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변비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결국 장 건강이 좋아지면 혈당 조절도 덩달아 잘 됩니다.
우리 알 그대로 드셔보세요. 꼭꼭 씹어서요. 그랬더니 처음엔 그것 좀 이상하네요 라고 하시더니 일주일 뒤에 다시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은 포도인데 혈당이 210에서 150으로 떨어졌어요. 무려 60이나 차이. 이유는 뭘까요? 바로 포도 껍질에 있는 레즈베라트롤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건 흔히 장수 물질로도 불리는 항산화물질인데 포도 껍질에 가장 농축되어 있죠. 이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줄이며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껍질을 벗겨버리면? 네, 그 중요한 성분은 통째로 버려지는 셈이죠. 이건 사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0세 박동순 어르신이 좋은 예입니다. 이분은 사과를 아주 정성껏 예쁘게 껍질을 벗겨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깨끗하게 깎아서 먹는 게 예 아니에요.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아세요? 요즘 당뇨약 중에 포시가나 자디안 같은 건 사과 껍질에서 유래된 성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순간 어르신이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깎아 버리는 사과 껍질 속에는 우르솔릭 애시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근육을 보호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며 염증 억제 효과도 갖고 있어요. 즉, 사과 껍질은 단순한 껍질이 아니라 자연이 준 혈당 조절 장치인 셈입니다. 박동순 어르신은 그 뒤로 껍질째 사과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거 즐겨요. 입에 걸려요 라고 하셨지만 2주 후 다시 오셨을 땐 다른 말씀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껍질째 먹은 뒤로 당화혈색소가 8.4에서 7.8로 떨어졌어요. 조금 즐겨도 그게 약이었네요. 그 말씀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가시는 모습이 말이죠. 여기서 잠시 재미있는 기이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과나무 껍질에서 유래된 화합물은 단순히 당뇨약뿐 아니라 일부 항암 치료제의 연구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범한 과일이 어쩌면 미래의학의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긴 껍질이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거죠.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요? 껍질 속에 숨은 진짜 힘. 그런데 여기서 학술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와 포도는 당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혈당을 올린다. 일부 의사나 영양학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말 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먹으면 혈당 오릅니다. 특히 껍질 없이 혹은 갈아서 주스로 먹으면 거의 액상과당 수준이 되죠. 하지만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식에 있다는 걸 잊고 있다는 겁니다. 사과도 하루에 3분의 1 조각, 식전,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먹는다면 오히려 혈당을 완화시키는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포도 역시 하루에 15알 정도면 충분하고요. 중요한 건 적정량, 섭취 시간, 그리고 껍질.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사과와 포도는 두려움이 아닌 든든한 혈당 조절 동반자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과도 껍질째, 포도도 껍질째, 다 껍질을 씹으라는 건가요? 이 나이에 힘든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껍질이 얇은 품종을 선택하세요. 사과는 아오리처럼 껍질이 부드러운 걸, 포도는 씨 없는 캠벨보다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샤인머스켓보다 당도가 낮은 품종으로요. 그리고 꼭꼭 씹는 게 중요합니다. 씹는 과정 자체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69세 한복남 어르신. 바나나를 좋아했지만 포도는 아예 안 드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사다 준 포도를 껍질째 드신 날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이고, 이거 별미네요. 껍질이 터지면서 톡 하고 나오는 게 묘하게 입안에 남아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포도 껍질과 다시 친해지셨습니다. 그리고 혈당도 다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죠. 사과, 포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과일이지만 가장 오해받았던 과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오해를 걷어낼 때입니다. 껍질을 벗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과일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볼 겁니다. 오지와 자몽. 조금은 생소하거나 조금은 낯설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이 시대의 숨은 혈당 영웅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오지와 자몽. 이름만 들어도 뭔가 예스럽고 혹은 외국스럽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과일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혈당 관리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는 토종 과일의 자존심, 하나는 지중해 식단의 핵심. 정반대의 배경을 가진 이 두 과일이 만나는 지점에는 오직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혈당을 부드럽게 낮춘다. 먼저 오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디, 혹시 기억나세요? 어렸을 적 시골에서 까맣게 물든 손으로 따먹던 뽕나무 열매. 입안이 까매지고 웃으면 이가 시커멓게 변하던 그 재미난 과일이요. 그런데 그 과일이 포도보다 156배나 더 많은 레즈베라트롤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성분 분석을 통해 밝혀진 수치예요. 포도 껍질도 혈당에 좋다지만 오지는 그 몇 배 이상의 농축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73세 김순자 어르신은 이 오디 덕분에 완전히 삶의 리듬이 달라졌어요. 선생님, 시골에서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오지를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조금씩 먹었는데 한 달 후에 재보니까 혈당이 19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그냥 오디만 먹었을 뿐이에요. 냉동 오지가 더 좋았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 성분이 그대로 보존되고 얼리면서 세포벽이 약해져 체내 흡수율이 더 좋아지는 효과까지 따라옵니다. 이건 우리가 자주 놓치는 귀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냉동하면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오히려 흡수가 더 좋아지는 거죠. 하지만 오지를 잘못 먹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75세 박정순 어르신은 오디를 설탕에 재워 드셨습니다. 그냥 그 자체는 너무 시더라고요. 꿀이랑 섞어서 먹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드신 뒤에는 혈당이 도리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천연 과일이라도 첨가물과 함께 먹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오디는 냉동 상태 그대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먹어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이제 자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과일은 우리에겐 조금 낯설죠. 쓰고, 떫고, 껍질도 두껍고, 겉모습도 투박합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양리 성분이 가득한 자연의 캡슐과도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나린진이라는 성분이에요. 자몽의 하얀 속껍질에 집중된 이 성분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69세 임순의 어르신은 처음엔 자몽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이건 너무 써요. 선생님. 먹고 나면 입안이 텁텁해져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렸어요. 어르신, 자몽은 속껍질까지 꼭 드셔야 해요. 그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겠지만 적응되면 그 쓴맛이 양맛으로 바뀔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2주 뒤, 어르신은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하셨죠. 처음엔 이상했는데 요즘은 그 쓴맛이 오히려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식후 혈당이 더 이상 튀질 않아요. 과일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한 건 아주 단순했어요. 사과를 식사 30분 전에 드셔보세요. 딱 그것만 바꿨어요. 다른 건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어색해 하셨어요. 아니, 밥도 안 먹었는데 과일부터 먹으라고. 속이 허한데 괜찮을까요? 그런데 일주일 뒤, 다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해요. 밥 먹고 사과 먹었을 땐 230이었는데, 밥 먹기 전에 먹으니까 160이에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혈당의 기묘한 공식. 같은 사과, 다른 시간, 전혀 다른 결과. 이건 단지 경험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식전 섭취 시 과일의 식이섬유가 위에석에 젤 형태로 작용해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말하자면 과일을 먼저 먹으면 위에 방어막이 생기고 그 뒤에 들어오는 밥이나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는 거죠. 이건 일본과 유럽의 당뇨 클리닉에서도 실제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밥부터 먹고 나서 당분이 높은 과일을 넣으면 이미 혈당이 올라있는 상태에서 추가 자극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식전에 과일을 먼저 먹으면 당 흡수 속도를 지연시켜 전체적인 혈당 피크를 완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수적인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당뇨뿐 아니라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고요? 과일을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생기고 그 다음 밥을 덜 먹게 되거든요. 70세 정효남 어르신은 사과를 식전에 먹기 시작하면서 식사량이 자연스레 줄었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사과 몇 조각 먹고 나면 밥이 반 공기만으로도 배가 불러요. 혈당은 물론이고 체중도 조금씩 줄기 시작했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생기죠. 모든 과일을 다 식전에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고당도 과일이나 수분 함량이 너무 높은 과일은 오히려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을 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블루베리, 사과, 배처럼 부드럽고 산도가 낮은 과일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아침 공복에 먹는 것과 식사 30분 전은 다릅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혈당이 바로 튈 수 있어요. 하지만 식사 전 30분이라면 그 시간 동안 과일이 위장에 준비해놓은 섬유질 방어막이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은 식전 과일을 반드시 식사와 연계해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76세 김영순 어르신은 바로 이 실수로 한번 놀라셨습니다. 선생님이 식전에 먹으랬다고 해서 아침 6시에 자몽 먹었어요. 그리고 2시간 후에 혈당 쟀더니 220 나왔어요. 알고 보니 아침을 9시에 드셨던 거죠. 자몽을 먹고 너무 오랜 시간 공복 상태였던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앞으로는 자몽 먹고 바로 밥 먹을게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과일은 식사 전 30분, 양 조절 필수, 위장 상태 고려, 식사 시간과 연계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과일은 더 이상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이영순 어르신도 지금은 이 식전 과일 습관을 6개월 넘게 유지하고 계세요. 처음엔 이상했는데요. 이제는 사과 안 먹으면 허전해요. 그 말씀이 어찌나 다정하게 들리던지요. 익숙한 것을 바꾸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그런데도 해내셨다는 건 누구든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일을 언제 먹느냐가 어떻게 먹느냐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과일을 씹느냐, 갈아서 마시느냐, 껍질을 벗기느냐, 그대로 먹느냐, 양은 얼마나 먹느냐.
이 모든 게 혈당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작은 습관의 변화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종종 좋은 것을 너무 좋아해서 문제를 만듭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까 아침마다 믹서기에 갈아 주스로 마시고, 껍질은 껍질대로 예쁘게 벗겨내고, 맛있다고 한자리에서 한두 개씩 우걱우걱 먹고요. 그런데 당뇨 환자라면 이 모두가 혈당 상승을 부르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68세 김영애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손자가 건강에 좋다고 사과를 매일 아침 갈아줬어요. 착즙 주스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시고 나면 속이 가벼운 대신 혈당이 확 오르더라고요. 처음엔 사과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과가 아니라 형태였습니다. 사과를 갈아버리면 식이섬유가 거의 다 파괴되고 남는 건 농축된 당분이죠. 몸은 그 당분을 물처럼 빠르게 흡수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주스 형태는 씹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소화 효소의 분비가 제한되고 혈당 조절 호르몬의 반응도 감소합니다. 그 결과 같은 사과라도 씹어서 먹었을 때와 갈아 마셨을 때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영애 어르신도 그 뒤로는 사과를 통째로 씹어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젠 씹는 맛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혈당이 훨씬 안정됐어요. 여기서 또 하나의 실수는 껍질을 깎는 습관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겐 과일은 깎아서 내는 게 예의라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죠. 72세 박명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전 손님 대접할 때도 가족 줄 때도 무조건 껍질을 벗겨요. 깨끗해 보여서요. 그런데 이 껍질 속에 당뇨를 다스리는 열쇠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 우르솔릭 애시드, 포도 껍질에 레즈베라트롤 같은 성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껍질은 그냥 포장지가 아니에요. 약 성분이 든 케이스입니다. 벗기지 말고 씻어서 드세요. 물론 껍질을 먹으려면 깨끗이 씻는 건 기본이겠죠. 베이킹소다나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가두면 대부분의 농약이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째 먹는데 익숙해지면 오히려 과일 본연의 아삭한 식감도 더 느낄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장 흔한 실수. 양 조절 없이 너무 많이 먹는 경우. 아무리 몸에 좋다는 블루베리라도 한 컵씩 퍼먹으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갑니다. 71세 조순이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블루베리가 좋다니까 매일 아침 한 컵씩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당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당연합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입니다. 제가 권하는 양은 명확합니다. 한 번에 약 50kcal.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블루베리는 한 줌, 약 80g, 사과는 3분의 1개, 포도는 15알 정도, 자몽은 반 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적다고요? 처음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적정량입니다. 포만감을 느끼고도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확한 선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귀한 사실 하나 더. 씹는 횟수에 따라도 혈당 반응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천천히 씹어서 삼키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지만 급하게 꿀꺽 삼키면 소화가 빨라지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말 그대로 씹는 것이 약인 셈이죠.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건 과일 주스입니다. 65세 정만순 어르신이 편의점에서 오렌지 주스를 사다 마셨습니다. 라벨에 100%라고 써 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혈당이 240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문제는 100%라는 말에 속았다는 겁니다. 시판 주스는 유통을 위해 식이섬유를 제거하고 열 처리를 거치며 당분이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냥 설탕물과 다를 게 없어요. 심지어 집에서 직접 간 주스도 그리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강력한 가이드가 됩니다. 왜냐면 어떤 논문보다도 어떤 의사의 말보다도 자신의 몸이 직접 말해주는 데이터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측정할 때 손을 꼭 씻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68세 이순옥 어르신이 포도 드신 후 혈당을 재었는데 250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다시 손을 씻고 재보니 140. 뭐가 문제였을까요? 포도를 만지면서 손가락에 당분이 묻은 채 혈당을 쟀기 때문에 기계가 손가락 바깥에 묻은 당을 혈중당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과일 만진 후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고 마른 손으로 혈당을 측정하세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오해를 부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아주 좋은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팔에 붙이면 하루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에게 맞는 과일을 찾고 나면 약값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74세 신영자 어르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웃집 김 여사는 사과 하루 한 개씩 먹는데 혈당 괜찮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따라 먹었더니 210이 나왔어요. 이거 뭐죠? 그럴 수 있어요. 김 여사의 체질, 췌장 기능, 장내 미생물, 심지어 유전자 구조까지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100명의 당뇨 환자가 있다면 100개의 과일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일이 무조건 좋다는 말은 위험한 말입니다. 더 정확한 말은 이겁니다. 당신에게 좋은 과일을 직접 찾아보세요. 그게 곧 당신의 치유 열쇠입니다. 그렇게 나만의 과일 순위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위 오지 혈당 거의 안 올라감. 2위 블루베리 약간 올라감. 3위 사과 여중간. 4위 포도 많이 올라감. 이 순위표가 완성되면 가장 낮은 반응을 보이는 과일부터 위주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과 시간, 껍질 여부를 조절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바꿔나가면 되는 거죠. 실은 이 과정이 조금 귀찮고 번거롭고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뇨라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병을 내 손으로 컨트롤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분들 대부분은 스스로에게 놀랍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내 몸을 이렇게 잘 알 수 있다니? 다음 장에서는 그런 기적 같은 체험을 실제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뇨약보다 과일이 먼저였던 한 어르신의 여정, 그리고 실천이 불러온 변화의 진짜 모습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김영순 어르신, 올해 76세. 23년 동안 당뇨약을 복용해 오셨고 오랫동안 여러 합병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눈은 점점 흐려지고 손발이 저려오고 어느 순간부터는 약도 소용이 없네요. 라는 체념의 말이 자연스레 입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더는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저에게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봐온 저조차도 가끔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한 번만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어르신, 우리가 다른 방법 다 해봤잖아요. 이번엔 정말 단순하게 과일을 한번 써보죠. 그렇게 시작된 여정. 블루베리와 사과, 식전에 씹어서, 껍질째.
저녁에는 오디와 자몽. 천천히. 아무것도 갈지 말고, 절대 많이 먹지 않고, 매일 기록하면서 반응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사과 껍질이 입에 걸리고, 자몽은 너무 쓰고, 오디는 애들 간식 같아서 손이 안 가고, 그런데 하루 이틀, 그 불편함을 참아내고, 몸의 반응을 지켜보니 뭔가 달라졌다고 느끼셨습니다. 첫 달, 당화혈색소 10.5에서 9.1. 둘째 달, 8.3. 셋째 달, 7.6. 그렇게 약을 줄이기 시작했고, 몸의 반응은 더욱 민감해졌습니다. 특히 눈. 김 어르신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자 얼굴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회복.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삶의 감각이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이제 김영순 어르신은 당뇨약을 모두 끊고 오직 식습관과 생활관리로 혈당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인처럼 지친 분들에게 작은 노트를 한 권씩 나눠주고 계세요. 손수 만든 나만의 과일 노트, 어떤 날, 어떤 과일, 어떤 시간, 혈당 수치. 그렇게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며 자신이 만든 작은 지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계신 겁니다. 이건 단지 과일의 힘만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실천의 기적이죠.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이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당신의 몸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린 건 사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과일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맞는 과일은 당신의 몸이 알려준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하면 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에 4단계면 충분합니다. 1단계. 연속 혈당 측정기나 혈당계 준비하기. 작은 센서 하나면 당신의 혈당 흐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수치를 보면 몸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2단계. 블루베리부터 시작해서 과일별 테스트 해보기. 하루에 한 가지씩, 같은 시간, 같은 양. 정확히 기록하세요. 월요일은 블루베리, 화요일은 사과. 이렇게요. 3단계. 나만의 과일지도 만들기. 당신에게 맞는 과일, 그 순위가 생기면 마음이 놓집니다. 이제 뭘 먹어야 할지 두려움이 줄어요. 과일이 다시 친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4단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기. 식전에, 껍질째, 씹어서, 적당량만. 이 4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잘하면 됩니다. 김영순 어르신도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내가 뭘 바꾼다고 될까 싶었어요. 근데 해보니까요. 과일은 약보다 부드럽고 생활은 약보다 오래가요. 저는 이 말을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과일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었던 자연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리고 괜히 두려워했던 그것이 다시 한번 건강의 동반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먹는 법만 안다면 과일은 여러분의 혈당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안정시켜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조용한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특히 여러분의 과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떤 과일이 좋았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그 경험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